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또는 이제 의과대학을 전체적으로 이제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자, 이번 강의는 고려대 2025년도 정시 이제 의과대 면접 대비 강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거는 이걸 되고 그다음에 내년 2026년 그다음에 그 후년에서 의과대를 지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빌드업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종합학원 MMI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은 MMI 메카로서 이제 우리가 의과대, 이제 의사가 되시는 거는 사회 지도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뭐 수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과, 그다음 면접, 이것이 어떤 것을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적성 면접 평가에 의해서 이제 강의를 드리는데 자, 요번에 이제 우리 MMI 하시면서 고려대학교 이제 수시 모집에 좀 많은 이제 뭐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셨는데요. 자, 그 합격생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면접에 대응해서 답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기가 이제 좀 진취적이고 또 보다 적극적인 답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면접이라는 것이 배점이 큰 건 아니지만 물론 수능이 중요하죠. 그러나 수시에서는 특히 그 진취적인 또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려대 2025년 정시 면접 자, 유홍선 MMI 연구소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대치동 MMI 메카에서 이제 물론 지금 현재 고3 준비하시는 분 또 재수 반수생들 있고 그리고 내년 후년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일반 전형 지역 균형에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 문제들 작년도 문제를 갖고 여기 이제 베스트 컨설턴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황 판단, 인적성 능력 거기에 대한 현장 강의 그리고 실시한 화상 강의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뭐 물론 2025년도지만 내년도를 위해서 항상 상시로 이제 우리가 면접 강의 또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툴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의학계열 MMI 드릴. 자, 그래서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이렇게 있는데 멀티 미니 인터뷰. 자, 멀티 미니 인터뷰가 뭔지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겠고. 자,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러니까 의료 윤리, 그다음 의료인의 인적성.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거 패러그래프 몇 개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여러분 숙지를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유형별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베스트 컨설턴트가 있고, 자, 1대1 분임형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의예과 선발 방법은 크게 이제 수능 100% 또는 수능 면접 평가, 그다음 수능 교과 및 서류 평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대부분 대학들은 수능 100% 선발하죠. 그런데 카톨릭대와 한림대가 2025학년도부터 면접을 반영하면서 자, 가톨릭 관동대, 가톨릭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서울,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가 면접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즉 여기서 지금 고려대가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인데요. 고려대는 교과 우수 전형과 서울대가 교과 성적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 내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부산대는 학업 역량 평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또 경북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는 MMI를 실시한다. 그랬고요.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는 뭐 상황 숙지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딜레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2025학년도 의예과 군별 모집 대학 및 모집금 변화를 보시면 대학명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수능 100% 하는 대학, 그 다음에 수능 플러스 면접하는 대학, 여기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 서울대, 한국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자, 뭐 카톨릭대, 경북대, 그리고 수능 교과 및 서류, 자, 확인해 보세요. 고려대 교과 우수 교과 평가, 부산대 학업 역량 평가, 서울대 교과 평가를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의과대학 보시면 수능 그다음에 학생부가 약 20%, 그다음에 면접이 들어가죠. 면접이 들어가는데 면접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배점이 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인성을 그러니까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툴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 자, 의사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자질, 덕목 이런 거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상황. 지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문제집으로 진행합니다. 60분 이내로 몇 배, 멀티 미니 인터뷰죠. 그래서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 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탁 줘서 바로 답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다중 미니 면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별 과정 범위 인터뷰,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 한다. 자, 이거 했던 내용들을 사진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연계, 응용, 복합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 계열 적합 전형 인적성 면접 1. 자, 고려대학교 기출문제 2024년도 학년도입니다. 자, 생명과학 1, 2, 생활윤리 독서. 생활 여기 많이 읽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심장 이식의 역사, 동물 실험, 생명공학 기술. 자, 면접 시간 8분입니다. 자, 볼까요? 자, 1964년 침팬지 심장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식되었고, 환자는 2시간 동안 생존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동물의 심장을 최초로 인간한테 이식했던 그런 실험이죠. 두 번째, 위 연구를 근거로 1967년 사람에서 사람으로 심장 이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환자는 30년 이상 생존했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심장 이식은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심부전 치료의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금도 심장 이식하신 분 상당히 많죠. 여러분, 저 옛날에 EPL, 즉 박지성 선수 아시고 모르겠지만 박지성 동료였던 어떤 선수가 지금 심장 이식한 상태로 지금 아직도 프로 축구 선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심장 이식은 공여자의 수가 제한적이다. 당연하죠. 내 심장 띄워주면 어떡하라고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종 간의 이식이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래서 이종 이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인 중 2022년 인간화된 돼지, 요즘 말하면 슈퍼돼지, 무균 돼지, 돼지 한 마리에 몇백만 불짜리. 자, 이런 돼지 심장이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임상 연구를 통해 최초로 이식되었고, 이식 환자는 30여 일간 생존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종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같은 포유류에서 하는 거죠. 돼지 심장을 많이 이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동물 실험이 진행됐고요. 최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권 존중을 하며 동물 심리를 금지하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 이제 AI가 막 딥러닝 해갖고 이제 우리가 동물 실험을 안 해도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구조를 밝혀서 우리가 좋은 그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심장을 이식한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저도 거기 전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동물 실험을 금지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세요. 그러니까 제시문, 그러니까 우리가 1960 몇 년에 3년인가 최초로 이제 실험을 해서 몇 시간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해서 30년간 생존했고, 동물 실험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심장 이식의 역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이종간이 이제 우리가 돼지라든지 소의 심장을 이식하면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이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이제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런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1964년 침팬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한 연구가 근거로 사람의 이제 맨투맨이죠. 역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여자 수 제한, 그렇죠. 심장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이제 목숨이 다 해가는 과정에서 또는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누구한테 주십시오 하지 않은 한 그런 사람들한테 외에는 공여자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22년 인간화된 돼지 심장을 했다. 이런 내용을 해서 동물권 존중해서 동물 실험을 금지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자, 이건 우리 언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제시문 1, 3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당연하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돼지 심장, 그 다음에 사람 대 사람 심장 하고, 이제 앞으로 인공 심장, 3D 프린터로 인공 심장을 만든다는 하는데요. 자, 이런 의견 제시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와 B가 있어요. 그럼 A도 맞고 B도 맞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는 같이 중립적인 답을 하시면 완전히 빵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논리로 풀어나가는지 그거를 반드시 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동물 실험의 찬성 의견으로는 인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물 실험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죠. 아무리 지금 AI가 발달하고 딥러닝,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동물 실험은 필요하겠죠. 자, 근데 반대 의견은 이미 두 사람의 동종간 이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물 실험은 더 이상 불필요하며 동물도 인간만큼 존중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사로서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막물내도 돼지에서 돼지로, 그죠? 소에서 소로 심장도 이식하는 그런 실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으로는 실험을 하되 필요한 동물 실험의 수를 줄이고
실험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하고 되도록 동물 실험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뭐냐 이걸 대체하는데요. 여기서 두리뭉실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AI라든지 슈퍼컴이라든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뭐 단백질을 이렇게 우리가 합성해갖고 심장을 만든다. 근데 그런 기술은 아직 나오긴 어렵겠죠. 아무튼 그런 기술을 준수하면 진행에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의학도로 쓰면 첫 번째 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제시문 3을 위하여 돼지 심장에 사람의 유전자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은 이종 이식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이제 끝나가고 5차, 6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면 아마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돼지 심장 같은 거를 추출해서 그걸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또는 리가전 DNA 합성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사람에게 맞는 형성화된 심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올 겁니다. 나왔다고 봐야겠죠. 단점에서 장점, 단점에서 설명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알아다시피 이제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 면역 반응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겠고요. 자, 이종 이식의 장점으로는 공유자 수 제한이 좀 풀렸죠. 그렇죠. 왜냐면 돼지부터 하니까. 이식 수혜자의 수를 늘릴 수 있고 새로운 치료 방법은 기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자, 단점으로는 인수 공통 감염증, 인수 공통 감염증 굉장히 많죠.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겠고 앞으로 조류독감도 있겠고 메르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거부 반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부 반응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반응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이식을 받은 사람은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맞아서 다른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아직도 그런 게 있겠죠. 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인적성 문제 2 수시모집 계열 적합 전형입니다. 자, 과목별 생명, 과학. 근데 생활권을 우리가 이제 사회 사탐을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만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윤리적 의식. 특히 이제 의사로서 윤리적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은 뽑지 않죠. 근데 면접에서 그런 거 걸러요. 그래서 MMI에다가 MMPI. 거기에 이제 personality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적성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도덕성이 결여된 윤리적으로 떨어진 그런 의사들을 뽑으면 안 되겠죠. 자, 공감, 자살, 대사성 질환. 자, 대사성 질환 여러분 굉장히 많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자, 역시 문제 시간 8분입니다. 자, 키 150, 체중 70kg의 60세 여자가 병원에 방문했다. 딱 봐도 키는 이제 70대 정도, 60대 키가 줄지만 키에 비해서 체중이 굉장히 그 BMI 지수가 높죠. 그러니까 과체중, 고도 비만일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당뇨,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죠. 고혈압도 있고. 자, 이 환자 다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혈액이 굉장히 끈끈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자, 환자는 3개월 전부터 가슴이 통증이 있고 잠도 못 자. 당연하죠. 이제 아무래도 혈관이 막히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호소했으면 갑자기 눈물 흘리면 죽고 싶다. 자, 이제 우울증 걸리죠. 왜냐하면은 이러다 보면 이제 고혈압 당뇨가 되면 일단 우울증이 당연히 오겠죠. 자, 그래서 학생이 의사라면 울고 죽고 싶은 환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하긴 그냥 죽어야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우리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우리를 거쳐갖고 완치가 되어 왔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의사는 환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히포크라테스 선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시답안 및 정답. 정답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보다 더 우수한 답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강의 끄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더 좋은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현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환자의 정신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몸이 아프면, 저도 그게 많이 아파보진 않았지만, 진짜 아플 때는 좀 우울증이 와요.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필기도 못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젓가락도 못할 때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우울증이 오겠죠. 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정신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는 환자의 말을 잘 경청.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문진이라고 그러죠. 문진. 처음에 어떠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환자의 상황이 힘든 상황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울증이 없어요. 그런 대부분이 치료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싶지만 경쟁의 형편 때문에 더 많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감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환자는 남편과 3개월 전에 사별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3개월 전 사별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태에 있겠죠. 그다음 평가에서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환자는 지속적으로 죽고 싶다. 그래, 남편 따라하고 싶어요.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가족이 알리지 말라고. 자식들이 있겠죠. 예, 뭐 오빠한테도 알리지 말고 내 딸한테 알리지 말라 이러겠죠. 학생 의사라면 환자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혈압, 당뇨까지 왔고 혈압도 높은 상태, 과체중, 무릎도 아프겠죠. 저 정도 몸무게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일단 가족에게는 필요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자가 만약에 쓰러져서 인사불성이 됐을 때는 누구가 보호자가 있어야 하니까 최소한 한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설득하는 거. 그리고 자살의 위험성, 자살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고 현대의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주는 것이 좋겠죠. 자,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생명 존중의 가치, 그러니까 생명 존중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족, 지인, 특히 최소한 한 사람, 이분이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옳은 판단이죠. 비밀로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다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설명하고 환자가 대부분 강하게 거부하죠.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주변의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의사로서 덕목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환자는 결국 우울증 치료는 받아. 우울증은 약물을 치료받아가죠. 그런데 가슴 통증에 대해서 심양 검사 결과 심장 결환. 여기서 이제 저희 모친도 그 약간 고혈압이 있어갖고 여기가 이제 혈관이 막혀서 여기다 이렇게 스탠드 시술을 했어요. 지금도 끼고 잘 살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그런 통증 동맥이 발생되겠죠. 이거 아무래도 심장, 동맥 경화, 대동맥 이런 데서 이제 거기 콜레스테롤이 끼면은 아무래도 막히니까 통증이 오겠죠. 이 통증이 와다가 나중에 이제 급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권유해서 환자는 치료를 거부했다 그랬어요. 학생의 의사라면 환자의 동맥 경화에 대해서 어떻게 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런 정확히 이제 의사로서 진단을 내려주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에 대한 것을 대사성 질환, 여기서 심근 경색증도 오고, 심근 경색까지 오겠죠. 왜냐하면 태동맥이 막히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질환의 원인이고, 환자에게 질환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시켜야 되고, 원인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가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고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받지 않을 경우 급성 악화 및 사망, 돌연사, 자연사, 돌연사겠죠. 자연사가 아니고. 그리고 환자에게 치료가 충분하면 설명하고 설득한다. 적절한 의학 치료,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치료, 식이조절 운동 등 설명하면 되는데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요. 요즘 다 치료돼요. 그 스탠드 시술도 하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어서 이게 혈관에 맥힌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수술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쉬운데요. 그 접근하는 방법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답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지 않겠냐. 왜 그럴까요? 하는 거를 반드시 설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또 의대를 지망하시는 지금 고2 또 내수생들 보고 계시면은 반드시 그런 답, 이런 답보다 더 좋은 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베스트 컨설턴트 쭉 있고요. 예. 우리가 지시문 기반 생기부의 요약자 MMI. 자, 이거 항상 상설 과정을 하기 때문에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종합학원 MMI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고려대를 스핀오프로 해서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의대를 지망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OT 강의로서 자, 2025학년도 고려대 준비, 그래서 2024학년도의 문제들 예로 어떻게 답을 하는지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